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미국의 9월에 금리 인상 폭이 결정되는 중요한 지표죠. 바로 고용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간밤 뉴욕 증시는 관망세가 짙게 깔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요. 여전히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 속에서 양시장 모두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8월을 마무리하고 9월을 시작했던 이번 주 주간 지수로도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2.9%가량 빠졌고요. 코스닥은 3%, 2% 하락으로 주간 지수가 3주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자, 내일이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다음 주 시장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러한 변동성을 수익으로 맞바꿔 주시는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비법 오늘 챙겨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시장의 방향을 정확하게 또 분석을 해주시는 만큼 장자방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9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좀 다음 주 시장 분석해보고 전략까지 세워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전략들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장자방 전문가님의 이 수익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장자방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금요일 저녁 생방송에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먼저 현물 시장, 즉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자, 장자방 전문가님은 정말 이 경제방송 통틀어서 유일무이하게 전반적인 주식의 섹터를 다루면서 종목들까지 챙겨주고 있는데요. 자, 시장에 대한 방향 함께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섹터와 종목들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재방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하락장입니다. 제가 9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까지는 주종이니까 주종시마다 그동안 여러분이 관심 가졌던 종목들을 좀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9월 둘째, 셋째 주 정도까지가 조정, 그리고 나서 9월 말에서 10월 달에 반등,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황이 흘러가는데요. 우리가 6월 23일부터 7월 초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올 때 16,300원 이상에서 청산하고 끝나고 인버스 붙잡고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레버리지를 사기 제일 좋은 가격은 14,000원에서 이 언저리예요. 앞전 저점이 13,700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14,000원 이짝 저짝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선물옵션 만기, 동시 만기일이고요.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변동성이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9월 15일에서 9월 20일 사이 정도까지가 내려와서 바닥을 형성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한 2, 3주째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여기서 우리가 털고 나서부터는 중간중간 나오는 이런 반등들은 하락 중의 반등이라고 제가 그저께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자, 어디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냐면, 자, 차트를 한번 이렇게 당겨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에 내려오는 과정을 한번 보실래요? 내려오다가 반등했다가, 내려오다가 반등했다가, 내려오다가 반등했다가, 마치 올라갈 것처럼 만들었다가 빼버리고요. 크게 장대 양봉 나오면서 올라갈 것 같다가 빼버리고요. 올라갈 것 같다 빼버리고요. 올라갈 것 같다 빼버리고요. 3일 연속 오릅니다. 제법 올랐다가 또 빠집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만약에 주식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그죠? 분명히 나는 올라간다고 생각했고 저점 잘 잡아서 찰실은 못했더니 주저앉고, 찰실은 못했더니 주저앉고. 그래서 이런 장의 유일한 대안은 단타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드렸던 얘기는 이제부터 시장은 기간을 정해드리잖아요. 그죠? 언제까지는 무너질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6월 말 7월 초 여기서 우리 바닥 매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끌고 오다가 8월 초에 다 팔아먹고 그 뒤에는 인버스를 하거나 아니면 기다려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인버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다리셔라. 왜냐하면 장이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가 쌍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 준다면 우리는 14,000원 초반에서 13,800원 요 사이에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잘 모르겠는 분들은 내려올 때마다 그냥 분할로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잡아놓고 좀 떨어지면 일부 좀 잡아놓고 이렇게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상관없겠고 그렇지 않고 기다림을 원하시면 내려왔을 때 저 자리를 지키는지 확인하고 매수하면 좋겠다. 단 시간대 타이밍은 좀 걸린다. 그 시간 타이밍이 언제까지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9월 한 15일에서 20일경 정도에 저점이 완성되고 반등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 지금은 얘를 매도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하락하는 과정이라서 그럼 누가 올라갈까요? 반대로 인버스가 올라가겠죠. 자, 인버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지수 인버스 차트를 보시면 안 넘어가. 되네요. 자, 인버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2,835원 그리고 2,915원에 두 번에 걸쳐 매수해서 쭉 올라와서 여기 3,070원, 80원에 한번 챙기고 장이 죽었다가 올라올 때 A씨 또 간다 그래서 3,000원 밑에 받자라고 한 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뭐 한 6, 7% 정도 수익 나고 있습니다. 3,000원 정도에서 받아서 한 5%, 6%에서 7% 정도 수익 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볼 거냐면 앞전 고점이 3,465원이거든요. 여기 하나, 둘, 셋, 쓰리봉 맞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올 때 이 자리에서 이렇게 3,400원대에서 빌빌거리고 죽으시면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풋옵션이 갔다가 하나, 둘, 셋 맞고 죽어요. 다시 올라갈 때 하나 눌렀다가 둘 눌렀다가 셋 갔는데 이 자리를 못 넘기면 인버스가 여기를 못 넘기고 이렇게 꺾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코덱스 레버리지 사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아주 완벽하게 맞겠죠. 왜? 인버스가 3봉 맞고 죽으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 얘가 3,400원대를 돌파하면서 직전 고점이 3,465원인데 이걸 돌파하는 시나리오가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가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정이 아니라 급락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하방을 더 갈 거냐 말 거냐는 인버스가 지금 앞전 고점대 3,400원대를 터치하러 가는 중인데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빠르면은 다음 주 만기주에 갈 거라고 보고요. 조금 늦어지면은 만기 끝나고 아마 터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명절 지나고 나서 다다음 주에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얘가 더 갈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은 여기 가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은 계속해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고 저처럼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은 시장에 반등 줄 때마다 하방 공략, 매도 공략, 인버스 공략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추세를 형성해서 강하게 가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대응을 보시면 인버스도 이틀 연속, 3일 연속 운봉 맞고 확 죽었다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타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추세를 보기는 어렵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 이번에 떨어질 때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관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앞전 저점이 얼마였냐면 7,1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지면 7,000원, 7,500원 이 자리 오면 사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방송을 통해서 일주일에 현재는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올 가을이 가기 전에 저도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만큼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 안 하면 시황 이런 패턴으로 해주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셔서 이 패턴에 대해서 스스로 좀 찾아가는 그런 실력을 좀 갖추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냥 좀 방송 더 해주지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 톡방을 들어오실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방송하는 동안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제가 방송을 종료가 되면 여러분 단톡방에 못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단톡방에서
아침에 장이 상방이다, 하방이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하방 공략하겠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시장의 방향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선물 옵션이나 혹은 ELW 같이 혹은 코덱스 레버리지 상방, 인버스 하방 이렇게 방향성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수익을 만드시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 드셔서 카메라 기능을 켜셔서 이렇게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가 있습니다. 갖다가 이렇게 카메라 기능 갖다가 대시게 되면 제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코드가 떠요. 이렇게 터치만 하시면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방송을 하는 동안만 여러분 톡방에 오실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 출연하는 동안은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아마 방송에서 제가 시황을 못 드릴 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톡방에 참여하시는 분들 한해서만 글로 아마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동안은 열심히 시황 전달하고 여러분이 차트를 보시는 눈을 좀 떠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을 좀 하도록 할 테니까 귀한 시간을 여러분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얘도 마찬가지 내려올 때 우리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랑 그다음에 코스닥 150하고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대형주 레버리지 두 개를 직전 저점에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확인하고 살 예정이다. 라는 것이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이고요. 동시에 만약에 얘도 이 150 얘도 인버스가 있어요. 지수가 이렇게 얘도 똑같이 150도 인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공략하시는 분들도 아마 악전 고점까지는 인버스가 가기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 5,150원에서 5,300원 정도 이 언저리까지 갔다가 끝나지 않을까. 얘가 여기까지 가려면 이걸 점프하고 이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이 오려고 한다면 시장이 저점 매수를 노리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하방을 공략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번에 9월 달에 내려오는 조정은 눌렀다가 제 상승 가을에 올라가기 위한 조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맞고 죽을 때 확인하면서 우리가 레버리지 사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9월 달의 조정은 눌림 시에 싸게 사는 매수의 규정이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올라갔다가 11월 내지 12월에 떨어지는 조정은 그때는 이 조정이 아니라 폭락이에요.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아셨죠? 그래서 그때는 상반 보시면 안 돼요. 그때는 제가 아마 방송 안 하고 저 없을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께 이제 떨어질 때 저점 매수해서 반등할 때 시세 드리는 것까지도 아마 제가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과 21개월째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마지막 선물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시황이고 마지막 종목들이니까 요번에 떨어지는 거 사서 올라갈 때 차익 실현 하는 데까지 해드리고 저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섹터를 좀 보시게 되면 미국 팡플러스 아직은 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조금 더 떨어지면 19,000원대에서 누리겠다라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4차 산업도 마찬가지 3 바닥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13,000원, 13,500원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와이드모트 가치주입니다. 얘는 좀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살 기회가 되면은 단톡방에다가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S&P 500입니다. 반등했다 빠졌다 합니다만 아직까지 좋은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18,000원대가 오면 사고 싶다. 18,000원 밑에서는 맘 놓고 받아도 물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9,050원이거든요. 한 1,000원쯤 더 빠지면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뭐 입질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본자금 배팅은 제가 단톡방에다가 사인을 드릴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에 3주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하루에 조금 이렇게 관심 갖는 거 사놨다가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좀 기다려서 한 방에 같이 들어갑시다. 오케이? 예. 차이나 H 레버리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얘는 우리가 지난번에 저기 2,500원 이상에서 2,500원 얼마였죠? 2,560원, 2,550원에서 간절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2,450원에 익절 관리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떨어질 때 2,300원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아직은 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 차이나 레버리지의 최바닥은 1,700원에서 2,000원입니다. 그 자리 오면 저는 풀배팅 할 생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리라서 그 전에는 그냥 눌릴 때 샀다가 올라갈 때 팔았다는 단타 정도로 현재 접근을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도 니프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수익을 많이 낸 종목이라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 종목들은 한번 시세 주고 나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조정을 해요. 그래서 한 달 반, 2달쯤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때는 제가 시황을 못 드리겠죠. 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절반 차익 실현된 상태고요. 21,000원 깨지면 익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케넥스 베트남 VN30이라는 ETF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섹터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섹터에서 2차 전지 뉴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올라갈 때 주도주가 누구냐라고 이번 눌렀다 올라갈 때 주도주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2차 전지랑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이제 슬슬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슬슬 이제 관심을 9월 말 정도부터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께 하나를 더 드릴게요. 이 ETF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들을 여러분이 이 종목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잠깐 살피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저는 하나금융 투자를 쓰는데 여기에 가서 7110이라는 화면을 치게 되면 주식 매매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ETF가 어떤 구성 종목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한번 볼까요? 예, 보시게 되면은 삼성 SDI가 26.4%, LG 에너지 솔루션이 25.7%, SK 이노베이션이 20%예요. 그 외에 LG 화학, LNF, 피프로엠, 에크로프리비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뭐 이렇게 SLC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도대체 저 사람이 주는 건 뭐길래 이렇게 손실이 안 나고 왜 이렇게 안정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ETF를 가게 되면 만약에 내가 2차 전지 섹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2차 전지 섹터의 ETF를 가면 구성 종목이 이렇게 떠요. 보이시죠? 네, 구성 종목이. 근데 비중들이 있는데 보통 이걸 만든 거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든 ETF예요. 이 증권사 안에 펀드 매니저들, 애널리스트들이 했을 때 2차 전지 중에 제일 영향력이 높고 제일 앞으로 전망이 좋아. 그게 삼성 SDI야.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그게 SK 이노베이션이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1번, 2번, 3번 비중. 그러면 내가 세 개 중에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에 온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잡는 거예요. 오케이? 영업 비밀인데 막 퍼뜨리네, 그죠? 추석 선물이에요. 예, 추석 선물입니다. 그래서 괜히 막 어려운 종목들 찾아대고 뭐 이상한 거 소위 우리가 뭐 싸구려 잡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것들 사지 마세요. 예, 그걸 왜 자꾸 고려하냐면 여러분이 그 종목에 대해서 잘 알면 괜찮아요. 이 종목이 뭐 재무제표가 어떻고 앞으로 업종이 어떻고 회사의 가치가 어떻고 기업 가치가 어떻고 찾을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그럴 시간도 없고 자신도 없고 내 실력 거기까지 아니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공신력이 있는 증권사에서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일 좋다고 뽑아놓은 종목들 중에 그것들 중에서 지금 좀 싸게 떨어진 것들 사시면 제일 안전해요. 제가 왜 21개월째 손실 없이 여러분께 리딩을 해드리고 종목을 제시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전 이런 식으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걸 어떻게 다 모르겠습니까? 저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요 섹터들 안에서 종목들을 고르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잠시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 듣고 오셔서 그러면 그 종목들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오늘 제가 하나하나 좀 낱낱이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오늘 눈 크게 뜨시고 제가 9월 한 달 동안 고기 정면 방법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가는 법을 찾아드리려고 애를 쓸 테니까요. 같이 한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종목들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정원 전문가님과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시장 방향들을 챙겨주셨고 그리고 글로벌 ETF들까지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사실 이렇게 주식시장이 너무너무 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나마 장정원 전문가님이 노란톡을 통해서 이러한 좋은 종목들과 함께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러한 전문가님께서 9월 중순쯤까지는 시장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시면서 그때까지는 단타로 시장 대응할 것이라고 또 챙겨주셨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또 분석을 해주시는 만큼 전략 세우시는데 아마 굉장히 큰 도움 받으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말씀처럼 방송 출연하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장자방 전문가님이 이러한 시장 방향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좋은 종목
종목과 함께 매매 타이밍까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편하게 매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자방 전문가님은 매일같이 종목을 드리고 매매 타이밍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들의 매매 타이밍이 온 종목들을 또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 매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전략들 장자방 전문가님이 주실 때 챙겨 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9월에 추수하는 방법, 우리가 가을에 추수하는 방법들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구성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하나씩 찾는 거예요. 2차 전지에서 그럼 아까 우리가 제일 구성이 많았던 게 뭐였죠? 삼성 SDI였어요. 자, 보시면 ETF랑 거의 비슷하죠. 2차 전지하고, 그죠? 아까 모양이. 그럼 보세요. 얘는 떨어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고, 훅 떨어지고, 훅 떨어지고. 대응하기가 별로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오르긴 하지만 갔다가 확 떨어지고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장중에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SDI는 언제 공략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저점권에서 내가 분할 매수해서 끌고 올라오지 못하면 중간 눌림목에 갔다가 밀고 이러면서 떨어지는 패턴인 걸 눈에 보이세요? 가다가 여기 보세요. 떨어지다가 확 올라가는 거 했다가 죽여버리고 반등하는 척 했다가 빼버리고 반등하는 척 했다가 빼버리고. 그래서 얘는 고점에 추격 매수하면 굉장히 고생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과거 패턴을 보면서 얘는 무조건 떨어질 때 저점권까지 파동을 기다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여러분 학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SDI는 아직은 사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보세요. 똑같이 2차 전지 종목 중에 삼성 SDI하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두 종목 중에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차트가 훨씬 더 좋아 보이나요? LG 에너지 솔루션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그죠? 왜? 올라갈 때도 그렇게 애먹이지 않았고 떨어질 때 시원하게 떨어졌다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탄력받으면서 굉장히 잘 가죠. 자, 그럼 얘 추격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얘는 지금 마지막 3파 상승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갔다가 한 파동 반등하고 1파 그리고 눌림 2파 그다음에 눌림 마지막 3파예요. 그럼 얘 이번에 올라가면 여기가 꼭지거든요. 당긴데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려서 꽥꽥거리면서 울겠죠. 그죠? 꺼이 내가 들어가면 늘 꼭지야 이러면서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얘기 맨날 하시는데 본인이 파동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떨어질 때 눌림목에 들어가세요. 그게 여러분 그냥 뭐 다른 건 몰라도 그냥 가장 기본적인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 정도만 좀 알고 계셔도 사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파동이냐 아니면 지금 안전하냐 아니면 지금 들어가는 건 단타냐 정도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엘리어트 파동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게 파동이 있다라는 게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올라갈 때는 어떠냐 이렇게 하나 눌리고 둘 눌리고 셋. 근데 이 세 번째 파동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래서 박스권일 때는 1파 상승과 눌림, 2파 상승 그리고 끝 그리고 다시 눌림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고요. 좀 센 종목들은 3파까지 가요. 근데 이 3파가 되게 세요. 그래서 얘가 센 종목이냐 약한 종목이냐 강한 파동이냐 약한 파동이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고 제가 선물옵션 강의할 때도 이게 맨날 하거든요. 그래서 파동론은 기본을 좀 알자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고요. 그럼 얘가 지금 계속 오르기만 했느냐? 그렇진 않았거든요. 자 보실까요? 얘가 보면 떨어질 때도 얘가 신규 상장되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질 때 하나 반등, 둘 반등. 그 뒤에 어땠냐면 얘가 앞전 자리에 쌍바닥을 찍고 보이실까요? 쌍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들이 왔을 때 우리가 물론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자리들에서 사도 약하게 반등하면서 수익은 줍니다만 제일 좋은 건 의미 있는 가격을 찍고 올라갈 때가 가장 좋은 저점이더라. 저희가 여기 37만 원, 8만 원대에서는 저점이니까 사자라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왜냐면 보세요 여기 이제 보세요 쌍바닥 보이죠? 네. 이거 쌍바닥 모르는 분이 주식하는 분들 중에 누가 있을까? 이거 모르면 주식하면 안 되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쌍바닥, 쌍봉 요것만 알고 있어도 쌍바닥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쌍바닥과 들어가면 안 되는 쌍바닥 이 두 개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선물옵션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건 선물옵션이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안 위험해요. 주식이 훨씬 더 위험해요. 왜냐면
주식은 올라갈 때만 우리가 돈 벌 수 있는데 떨어지면 손해보죠. 올라갈 때 벌고 떨어지면 손해보죠. 그죠? 선물옵션은 내려가면은 매도라 그래서 하방 포지션 대응하면 되고요. 올라가면 매수, 상방 포지션 대응하면 돼요. 그래서 주식도 상방과 하락이 있는데 제가 저 파동을 보는 눈이 남보다 훨씬 더 민감한 이유는 뭐냐면 매일 선물옵션으로 저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파동을 매일매일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초를 다투면서 대응하기 때문에 제가 예민한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제가 뭐 대단히 잘나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런 파동을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보시면 결국 갔다가 이제 파동이 거의 끝나간다. 이제는 가진 자의 영역이지 추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할 때 얘가 꼭지치고 밀리게 되면 아마 가장 눌림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눌림에 조정이 나올 때 뭘부터 보냐면 올라갈 때 제일 힘센 놈, 걔를 1순위로 매수하는 거예요. 비중을 더 많이 잡아요. 이해하실까요? SDI하고 LG 에너지솔루션 두 개 중에 만약에 뭘 더 많이 살 거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뭐가 높냐라고 보면 보시면 차트가 SDI보다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여러분이 보셔도 훨씬 힘이 좋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더 많이 살 것이고 얘는 눌림목이 덜 올 거예요. 조정이 덜 올 거예요. 확 부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또 하나 제가 팍시비에 계시는 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나의 선물을 드리자면 향후에 여러분이 만약에 5년 뒤에 10년 뒤에 괜찮은 종목을 몇 개를 찍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 한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이해하실까요? 예. 한국의 배터리 산업 중에 특히 에너지 솔루션 갖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력은 여러분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냥 공부라는 건 다른 거 모르겠고 그냥 가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기업에 관한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떤 기업인지 충분히 알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요새는 사실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만 검색하셔도 이 기업에 대한 어마어마한 보고서와 리포트가 많아요.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냥 포털 사이트 중에 그 N이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쓰시는 저기 있어요. 주식에 들어가셔가지고 리포트를 치세요. 주식 리포트.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리포트라고 여러분 검색하시게 되면 그 안에 증권사에서 올라오는 리포트가 한 일주일에 보통 한 10개에서 많으면 30개 정도 올라와요. 그 중에 이 종목에 해당하는 거 찾아서 읽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다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네이버라고 실명 얘기할게요. 네이버 사이트에 가면 주식 부분에 가면 기업 공시랑 공부에 대한 사이트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냥 그래서 종목 토론실 가가지고 만약 오른다 내린다 싸움박질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쓸데없는 아무 쓸데없이 없는 짓이에요. 예,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남들이 뭐 여기 뭐 20층에 사람 있어 이딴 짓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올라가셔가지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잘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성장성이 되게 좋구나라는 걸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성장성이 좋고 기업이 굉장히 단단한 기업이다. 향후에 계속 성장할 폭발적인 섹터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쌀 때 사야죠. 그럼 언제가 쌀 때야? 아까 말한 파동을 가지고 저점을 잡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무료 강의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되게 고급 스킬을 가르치는 강의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렇게 툭툭 제가 던지는 것들 여러분이 얼마나 캐치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화학을 한번 보실게요. 얘는 보시면 SDI랑 비슷한데 SDI보다는 LG화학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SDI하고 LG화학 중에 뭐 할래요? 그러면 LG화학이 좀 더 나아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보세요. 아까 비중이 3개가 제일 높았죠. 그 중에 이노베이션이 제일 힘이 약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눌림목일 때 먼저 저점이 오니까 잡아서 하긴 하지만 비중은 많이 못 실겠죠. 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꺾이는 힘이 제가 SK그룹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라갔다가 꺾일 때 너무 많이 빠져요. 이해되실까요? 아마 이게 뭐 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세력들이 생각이 되는데 방송이라서 말이 좀 조심스러워서 그냥 언급을 삼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 기업이긴 하거든요. SK 계열사들이. 그래서 조금 저는 피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K 이 두 개 기업을 주로 거래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조금 작은 회사, 그보다는 비중이 좀 작은 회사 중에 말씀드리자면 삼성전기나 사막 콘덴서라는 기업들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가 세방전지예요. 얘들이 세력주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몰캡, 중소형주를 보는 사람이라면 2차 전지 중에서 나는 세방전지, 그 다음에
사막 콘덴서 정도? 삼성전기가 20캡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얘들은 수익률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세방전지나 사막 콘덴서는 테마 타게 되면 좀 많이 가거든요. 얘들 좀 테마주로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테마가 타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양봉 서면서 수익률 게임을 엄청나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주기율 표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얘는 시세 한번 주고 나면 어때요? 굉장히 오랜 기간 죽죠. 그죠? 오랜 기간. 그래서 그 기간이 죽어서 이렇게 죽고 나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세방전지를 내년 초에 저는 집중적으로 매집을 할 생각이에요. 가격대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때 가서 이건 좀 살 생각을 하는 섹터고, 그래서 세력주들은 눈여겨봤다가 시장이 박살났을 때 내가 살 타이밍을 잡으면 좋아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를 보세요. 그럼 아까 똑같은 섹터로 여러분 보신다면 자동차가 꽤 세죠. 2차 전지랑 거의 비등비등한데, 얘도 아까랑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주식 매매 가이드 들어가서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 기업 정보 들어가면 해당 종목들이 있죠. 자, 구성 종목 중에 기아가 비중이 높죠. 23%, 현대 21%,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18%,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한올시스템, 만도, 위아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들 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거 찾아서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차트를 보고 고르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파동을 가지고. 이해되셔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여러분 오늘 좀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좀 뭐랄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즘에 단기 기억 약간 장애가 생겼는지 뭐 얘기하면 자꾸 중간중간 머리에 버퍼링이 걸려요.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예, 그게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기억이 안 나서. 자, 보시면 현대차를 보시게 되면은 얘가 앞전 고점을 하면서 오늘 지금 최고점을 형성해요. 이게 꼭지 신호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현대차가 지금 노리는 자리는 어디냐면은 한 17만 원대 초반 정도 내려오면 슬슬 매수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위에 고점에서부터 한 15, 20%쯤 빠지기 시작하면 들어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위아라고 하는 종목을 보는데 부품주 중에는 저는 위아랑 만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아 그 다음에 만도 보이시죠? 근데 보시면 누가 더 세요? 만도보다 방금 봤던 위아가 더 세죠? 그러면 눌림시에 내가 우선순위를 누구 보고 싶어요? 위아를 제일 많이 사고 싶은데 그럼 누가 먼저 내려올까요? 만두가 먼저 내려오겠죠. 그러면 매수 순위를 누구부터 해야 될 거야? 네, 우선순위가. 만두가 먼저 내려오겠지. 그죠? 타겟 들어오면. 그러니까 만두가 먼저 내려오니까 일단 싸서 바닥 잡히면 만두 먼저 사고, 만두가 좀 일부 시세 줄 때쯤, 그때쯤 되면 기다리다 보면 이제 위아가 이제 슬슬 반응을 해요. 그러면 만두만큼 싸게 내려오진 않을 거니까 그보다 조금 더 위에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위아를 삽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보통 파동을 잡아 나가요. 이해되실까요? 예. 여러분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대단한 걸 많이 알려드리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종목을 캐치해가는지, 파동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말씀드리고 있고, 이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에서 이런 파동론에 관한 얘기를 계속 강의를 해요. 여러분 배우시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으니까 단톡방 오셔가지고 나 이거 파동 좀 배우고 싶어요. 차트 보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는 건 단톡방에 오셔서 여러분이 요청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기차 세상이 왔을 때 타이어 소모량이 현재 지금 우리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많대요.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많은 타이어를 소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추세가 강하게 형성될 거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많이 나와봐야 한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 요점 오고 나면 또 주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타이어 관련주가 그냥 만약에 이렇게 죽어주시면 내년 여름에서 가을쯤 이쯤이 저는 저점일 것 같고요. 만약 시세 낮다가 죽어주시면 23년 말에서 24년 상반기 여기가 저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고 계시면 예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방송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23년 말이냐 아니면 24년 말이냐 이때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가격대는 이제 표시해놨으니까 대충 가격 보이시죠?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온다면 우리는 강하게 배팅을 해보고, 그리고 쳐다보지 마세요. 계속 보고 있으면 팔아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단타하는 입장에서는 장중매매 단타자 입장은 어디가 괜찮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34,000원에서 31,000원 요 사이에서 잡을 생각을 하지 그 전엔 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파동을 보는 눈도 중요하고 어떤 종목을 내가 이렇게 발굴해낼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주도 똑같아요. 제가 건설 섹터 계속 얘기 드릴 때 언제 얘기했냐면 여기 6월 말 7월 초에 열심히 건설 섹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건설주 사라 살 거 없으면 2,500원, 2,600원에 사자 해가지고 3,000원, 3,100원에 잘 팔아먹고 나왔는데 이때 제가 건설주 보면서 여기 안에 구성 종목을 제가 뭘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까? GS건설하고 현대건설 얘기했잖아요. 근데 GS건설을 탄력이 약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죠? 왜? 내려올 때 올라갈 때 과거 차트를 보세요. 되게 반등들 엄청 약해요. 그래서 가긴 가지만 비중을 많이 실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현대건설 보실래요? 얘랑은 완전히 질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 게임을 할 거면 물론 물량을 묵직하게 실는 거는 빨리 내려오는 게 GS건설이니까 먼저 빨리 사고 싶은 건 GS건설이 좋지만 우리가 수익률 게임을 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다? 현대건설이 낫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차트 이제 구분이 좀 되실까요? 눈에 좀 익혀지죠? 그 다음에 아시아시멘트, 시멘트 얘기할 때 얘랑 성신양 얘기했거든요. 시멘트 관련주. 얘는 묵직하게 가는 거라서 뭐 되게 공격적인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20% 30% 정도 수익 냈거든요. 잘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철강주 중에도 이제 고려아연은 이제 차익 실현 끝났어요. 예, 저는 종료하고 끝난 종목인데 얘도 아마 제가 팍12 하는 동안에는 제 매수 타이밍을 아마 안 올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45, 6만 원대 여러분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전 61만 원에 팔고 나오고 나무 물량 여기 올라올 때 65만 원 다 팔았거든요. 예, 저기서 청산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파동을 보여야 되고 어떤 자리를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차트를 보고 파동을 보는 눈인데 어쩌면 여러분은 저한테 종목을 추천받고 이 사람이 찍어주는 종목, 이 사람이 찍어주는 타이밍에 가면 돈 번다더라. 네, 거기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진 않으셨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개월 동안 방송을 하면서 저는 종목을 보는 눈을 좀 키워드리고 싶었고 시장이 이렇게 보고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도대체 왜 잃어버리세요? 라고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얘기 드렸어요. 왜냐하면 ETF나 주식으로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1번 중소형 종목 잘 모르는 개별 종목을 사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남이 좋다더라. 네, 누군가 이거 왜 사요? 그러면 누가 추천해서 누가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은 반드시 망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쌀 때 사야 돼요. 근데 시세 나기 시작하면 비쌀 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망해요. 이 세 가지만 피하면 주식에서 손해볼 일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싼 종목은 일단 다 배제해요. 보시면 뭐 몇십만 원씩 하는 것들, 남들 비싸다고 하는 것들 위주로 주로 거래하고 있고요. 근데 왜냐면 비싼 게 여러분 더 좋아요. 묵직하게 안전하게 가고요. 되게 안정감이 있는 회사. 이렇게 일단 시장에서 값이 비싸다는 건 값어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회사 좋은 거야. 이 값어치를 해. 인정받은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가치 대비 쌀 때 사는 거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가 조정장이에요. 내년 상반기에 조정 끝나고 장이 턴 어라운드 할 텐데 그때부터는 다들 이제 주식 사자 그러면 겁나서 안 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단타하고 인버스 비중을 계속 가져가고 이걸 대응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매매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싶어요. 아마 제가 방송 안 하면 잔소리할 사람이 아마 없을걸요, 경제TV에. 저 혼자 공중파 나와서 이렇게까지 잔소리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이렇게 제가 서재방에 앉아서 강의하는 날은 좀 편안하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좀 많이 넋두리처럼 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강의할 때는 또 종목들 이렇게 선별해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얘기 여기까지 할까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선물옵션 공부합시다. 네, 예민하고 정말 민감하게 또 차트를 보는 장대방 전문가님이신 만큼 2차 전지, 자동차, 건설에 대한 ETF 중에서 종목들까지 정말 세세하게 차트 하나하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아세아시멘트, 고려 아연까지 우리가 또 수익이 냈던 그런 종목들까지 또 차트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 엘리어트 파동 그리고 다트 사이트 리포트를 찾아보자 등등 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는 눈을 또
키워갔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공부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장자방 전문가님처럼 저렇게 차트 보는 눈을 나는 좀 키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실 수 있는 기회 지금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저희는 생방송 중에만 이 QR코드를 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생방송 중에 입장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하고 안전하게 더블 시세 수익으로 거뜬하게 챙겨가는 비법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바로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최근에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계속해서 좀 출렁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이럴 때는 상승과 하락 이 양방향을 모두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 있는 이러한 선물 옵션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장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럴 때는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선물 옵션에서는 우리가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수익을 또 챙겨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선물 옵션에 대해서 공부해 두시면 내년 상반기 조정장까지는 정말 계속해서 수익을 좀 챙겨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선물 옵션에 대한 내용들을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자, 특히 오늘 매매한 차트들로 또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장자방 전문가님과 선물 옵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선물 옵션을 제가 하면서 이걸 통해서 차트를 보는 눈을 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왜 선물 옵션 배우라 그러면 그렇게 도망가시고 기겁을 하시냐면 이거 해서 망했다더라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지금 17년 차 트레이더거든요. 안 망했어요. 우리 돈을 많이 벌었고 이거 해서 저는 돈을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재산을 형성했거든요. 제법 여유 있을 만큼 부를 좀 읽었고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러 가도 좀 잘하는 애들 그룹에 가서 얘기를 하면 야 어떻게 하면 공부하냐 선생님 말 듣고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어. 참고서 뭐 봤니? 뭐 A를 봤어. 그럼 야 이건 개념이 뭐야? 그럼 설명도 좀 해주고 그래서 서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가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야씨 이거 영어 어려운데 야 저 수학 저거 진짜 함수 되게 어렵다 그러면 그지 야 나는 수학 포기했어. 그지 너도 포기했지 나도 포기했어. 야 그래 과학은 과학도 포기해야지. 물리는 야, 당연히 포기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암기는 야씨 난 머리가 굳어서 안 들어가. 뭐 하자는 겁니까? 이해하십니까? 그 더맨더머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로 그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죠? 예,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에 태어난 거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좀 성장하는 기쁨을 좀 누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선물 옵션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시는 기준 60세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정년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준 70세 이상까지 내가 소득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 밑에서 한 30 언저리까지 먹고 자고 살아요. 그리고 취직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리고 60 언저리까지 50에서 60세까지 돈을 법니다.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근데 50에서 60세쯤 뭐 잘리는 분들도 계시고 자영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60이 넘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소소한 돈벌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한참 40대, 50대에 왕성하게 벌던 그 돈만큼은 못 벌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결혼하는 연령들도 점점 늦어지고 있고 자녀들 교육도 그렇고 그 자녀가 나를 부양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까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자력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부자는 예외입니다. 건물주나 뭐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야 그냥 열심히 그거 잘 받아 쓰시면 되니까 전혀 해당 사항 없습니다만 재밌는 건 제 교육생분들 중에 부유하신 분이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오케이? 원래 부모님이 부유해서 여유 있게 사신 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사시면서 더 성장하려고 애쓰세요.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이 오히려 더 노력을 안 하고 이거는 뭐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부정적인 마인드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좀 여유 있고 부자이신 분들이 훨씬 더 긍정적인 마인드고 그분들이 더 열심히 뭔가를 배우려고 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여담을 하나 드리면 부자일수록 생산적인 것에 돈을 쓴대요. 내가 뭘 배우고 경험하고 익히는 것에. 그런데 부자가 아닐수록 소비적인 것에 더 많이 쓴답니다. 좋은 시계를 사고 좋은 자동차를 타서 내가 폼나고 보여줘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예. 내가 어디 여행을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되고 이게 훨씬 더 부자인 척하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하락장이에요. 그러면 내년 봄이나 여름까지가 하락이 완료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될까요? 내가 평소 살 수 있는 돈을 전부 마련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냥 하루에 내가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혹은 뭐 적으면 50만 원을 벌든 뭐 100, 200, 300 요 범위를 내가 매일매일 벌 수 있는 기술을 하나 마련해 놓는다면 그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내가 훈련해서 할 수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선물 옵션을 제시합니다. 거래 시간은 오전에 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에요. 10시 한 2, 30분이 매매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실게요. 자, 저는 주식을 볼 때, 선물 옵션을 볼 때 기준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봐요. 그래서 기준가가 무너지게 되면 시장은 하락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도 진입이라는 용어를 써요. 선물 옵션에서는 하락 방향에 진입하는 걸 매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상승 방향에 진입하는 걸 매수라고 이야기해요. 주식하고 동일하죠. 주식은 매수해서 목표가 오면 이걸 저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청산하게 되고 차익 실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깨졌을 때는 하방, 매도 진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실게요. 자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9시 2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생분들 중에 옵션만 하시는 분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 보시면 10시 19분이거든요. 옵션으로 359만 원에 선물로 170만 원의 수익을 내세요. 그러면 돈 2천만 원 남짓의 매매 자금을 가지고 하루에 500만 원, 600만 원을 그냥 쉽게 벌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차트가 어땠냐면 장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분도 마찬가지 여기 옵션하고 선물하고 두 개 하세요. 옵션은 5계약 가지고 수익률이 44%예요. 여러분 주식 보시면 하루에 상한가 가봐야 얼마 갑니까? 띡해봐야 30%인데 얘는 잠깐 사이 오전에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에 40% 넘는 수익률을 내거든요. 두 개 합쳐가지고 400만 원 수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하방으로 보고 매도 진입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익 났던 요 정도까지의 수익이 아까 400만 원 가량이 된 거고요. 이 종가까지 가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가 빠질 때 우리는 선물 매도 풋옵션을 사거든요. 어땠냐면 풋옵션이 여기 27만 원, 26만 원 여기 갔던 게 55만 원까지 가요. 하루에 더블 났죠. 2배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락장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옵션을 알고 모르고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남들 주식하시는 분들 하락장에 손실 날 때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배워보시고 선물옵션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지금부터 내년 한 봄이나 여름이면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일 텐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공부하고 익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 공부해보실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 핸드폰 지금 드시고 제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안내 받으시면 여러분 같이 공부할 수 있거든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은 금요일이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선물 옵션이라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전문가님과 함께 단계적으로 배우고 시작하면 여러분들 하루에 몇 시간, 몇 분도 안 돼서 이러한 수익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선물 옵션 여러분들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장에서 수익 두둑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고요. 자, 노란톡을 통해서 이러한 선물 옵션에 대한 전략들 장 시작 전에 장자방 전문가님이 아주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실전 매매한 타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선물 옵션에 대한 전략들도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그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1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대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매일 밤 9시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